조선 후기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먼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결정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넘치고 그릇이 크면 담을 수 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지식보다 마음의 깊이를 더 중시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좁으면 작은 일에 흔들리고 아무리 배움이 적어도 마음이 넓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작은 그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불만을 느낍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조금 더 인정받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릇에 물을 부으면 금방 넘치듯 작은 마음에는 조금만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버립니다. 반면 큰 그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비난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에는 많은 것을 담아도 넘치지 않듯 큰 마음은 어떤 상황도 포용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의 크기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아니라고. 마음의 크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단련되는 지혜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작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하나를 빼앗기면 세상이 무너진 듯 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장난감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커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뛰어난 재능으로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유배를 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 작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마음을 넓혔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원망하는 대신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 그릇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진짜 성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성장은 배움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이 좁으면 그 지식은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작으면 그 자리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크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하고
낮은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삶 자체가 마음을 넓히는 수련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키울 기회로 삼으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이해의 폭을 넓히십시오.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 마음을 단련할 때 우리의 그릇은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지켜본 인간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작은 그릇의 사람과 큰 그릇의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남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의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는 자신과 남을 저울질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나아 보이면 불편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축하하기보다 불안해집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기뻐하기보다 초조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이 타오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시기심을 인간의 깊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을 갉아먹는 벌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관찰의 결과입니다. 시기심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고통받습니다. 남이 웃을 때마다 자신은 울어야 합니다. 남이 빛날 때마다 자신은 그늘에 가려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기심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힙니다. 반면 큰 그릇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는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장점을 배우려 합니다. 동료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친구가 행복해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관찰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에게 남의 성공은 위협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남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좋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유배를 보낸 사람들조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릇이 가진 근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큰 그릇의 사람은 세상과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짜 크다는 것은 힘이 아니라 포용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크다는 것을 남을 제압하는 힘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능력으로 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하는 큰 그릇은 전혀 다릅니다. 큰 그릇의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려 합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시기심과 비교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세상은 적으로 가득 차 보이고 신뢰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이해와 포용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 남의 장점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 남과 조화롭게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평화로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에게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로운 유배지를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릇의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큰 그릇이 가진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깊은 산 속에 두 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얕고 작은 샘이었고 다른 하나는 깊고 큰 샘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작은 샘은 소리를 내며 넘쳤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고 요란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큰 샘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묵묵히 물을 담을 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샘의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물은 가득할수록 조용하다. 이 말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작은 그릇의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드러내려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리려 합니다. 회의 시간에는 누구보다 많이 말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가장 옳다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남의 말을 끊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반면 큰 그릇의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회의 시간에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중하게 듣고 필요할 때만 핵심을 짚어 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는 것을. 진짜 존재감은 떠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쌓인다는 것을.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농민들에게 더 나은 농사법을 가르쳤습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밭에 나가 함께 일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설계하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인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을 아는 지혜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말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높은 이상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해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말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갖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말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말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합니다. 말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크게 들리고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일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명확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분명합니다. 행동은 진실합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능력을 보여줍니다. 행동은 지속적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명성이 됩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배웁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말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떠들지 않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옳은 일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약용도 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실천과 저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큰 그릇의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그는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그를 증명합니다. 시끄럽게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조용히 깊이 퍼져나갑니다. 물이 가득한 샘이 조용하듯 진정으로 채워진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의 밤은 길고 고독했습니다. 정약용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 이 유배가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백성들을 떠올렸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큰 그릇의 사람과 작은 그릇의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작은 그릇의 사람은 자신만 봅니다. 그에게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을 자신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관심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좁게 봅니다. 자신이라는 작은 원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반면 큰 그릇의 사람은 세상을 봅니다. 그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을 봅니다. 물론 그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넓게 봅니다. 자신이라는 작은 원을 넘어 타인과 사회와 시대를 포함하는 큰 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었는데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겪은 이 아픔이 어떻게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불행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글을, 더 나은 정치제도에 대한 글을, 더 효율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글을, 그의 펜은 자신의 한탄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깊이이자 사랑의 넓이입니다. 작은 그릇의 사람은 자기 자신만큼만 생각합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에게 향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춥니다. 반면 큰 그릇의 사람은 자신을 넘어 생각합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 사회에게, 때로는 후대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큰 그릇의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품으려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적으로 봅니다. 이기려 합니다. 정복하려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끊임없는 투쟁을 낳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삶입니다. 그러나 큰 그릇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세상을 품으려 합니다. 세상의 모순도, 불완전함도, 아픔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투쟁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성장하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을 잡아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는 지식을 나누고 생각을 기록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품는 사람의 힘입니다. 결국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을 삽니다. 여기서 작고 크다는 것은 외형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와 넓이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인생의 크기입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당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신만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담으려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삶, 시간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삶, 죽어서도 계속 살아있는 삶, 그것이 큰 그릇의 사람이 사는 인생입니다.